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안녕하세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에피소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에피소드도 어느새 2살이 됐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주변의 그 길고양이, 동네 고양이들한테는 이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그런 힘든 계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게스트들 저희 그 스튜디오가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15년째 길고양이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의 유지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 에피소드를 지켜주시고 계신 든든한 저희 동반자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성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타 기자이시죠? 체헐리즘이라는 또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유명하신 남형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순서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준비된 영상 두 분이 나갔다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준비된 영상 보시고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1일 구도입니다. 네 6시 44분 지금 현재 영하 9도. 잠이 아직 덜 깼는데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쟤네들 자는데. 시민과 서울시 나비야 사랑이가 함께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자고 나면 이쪽으로 먹으러 와요. 제가 여기다 캐나고 죽으려면 제가 저쪽에다 할게. 이쪽에다 해야 돼. 이게 어제 저녁에 준 건데도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나마 좀 그 급식소 안에 있잖아요. 네네. 안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얼은 얼는 거예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는 안 얼었어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핥아 먹어야죠. 이거 뭐 얼음을 이렇게 하고. 아 이제 이렇게 해서 놔두고. 네, 한 거예요. 그럼 또 얼어 있어요? 또 얼죠. 네네. 그래도 이제 안 얼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애들이 물을 먹을 수 있죠. 저녁에 또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녁에. 근데 귀찮지 않으세요? 귀찮을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그 걱정이 되는 게 저희도 이제 취재를 나가서 봤지만 진짜 그 급식소에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물이 얼면 물이 얼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를 길고양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물을 못 먹는 거잖아요. 얼어 있으면. 네네네. 그 얼음판을 깨고 밑에 있는 물을 먹을 수는 없을 테니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밥을 주러 가는 시간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고양이들이 모여요. 밥을 주러 왔구나 하고. 그럼 그때 가장 깨끗한 물을 가장 많이 놔서 그때 마음껏 먹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때라도. 두 번째는 뭐 시간이 좀 되시고 전혀 이제 나는 잠을 못 자겠다. 다시 가셔야죠. 자주 가는 수밖에 다시 가서 자주 가셔야 다시 돼. 갈아주시고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캔남 캔들이 많아지고. 자주 가는 방법.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컵라면 용기 그러니까 3개 이게, 정도 이렇게 겹치면은 거기다가 온다고 이제 그러는데 뭐 핫팩 넣고 얼어요, 하는데 그것도? 또 얼죠. 말씀하신 대로 핫팩까지 자체가 나요. 얼어요. 핫팩까지. 핫팩 자체가 얼어요. 추우니까 외부에 근데 이제 노출되어 조금 더 오래 가요. 있으니까. 저도 이제 초보 캡 데디 데디. 시절이죠. 좀 오래 가라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었어요. 뜨거운 물을 더 먼저 얹어요. 그것도 참 진짜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저기 안 뭐 돼. 소금이나 이런 약간 전해질 이거 맞추면 좀 덜한다 그래갖고 소금 아니면 설탕을 설탕을 넣어줘.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게 얼어요. 얼어요. 그럼요 외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급식소를 아예 좀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덜 들어오게 해서 어는 어떤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방법이죠. 예. 결국은 물을 주려면 사람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네요. 네, 남영도 기자는 사실 지난해 뭐 고양이 그리고 개들에 관해서 기사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기사가 이제 그 재건축 단지에서의 길고양이 기사들이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뭐 고양이들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겠죠? 사실은 길고양이의 삶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그냥 오며 가며 보면서 참 뭐 간식 같은 거를 챙겨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동네 차도에서 이제 걷다가 판자 같은 걸로 이게 살짝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고단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가봐야겠다, 따라가봐야겠다 해서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 100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고양이들을 돌보시는 캣맘분들과 동행을 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취재를 다녀온 다음에
느꼈던 게 이게 길고양이의 관점에서 얼마나 이게 살아가기 힘든 환경인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날이 추워지면서 좀 걱정이 돼서 집도 길고양이 겨울집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보고 스티로폼 구해서 이제 단열재 같은 거 직접 넣어서 만들어주셨대요. 따뜻하신 분이 좀 만들어봤습니다. 4시간 걸렸다면서요? 네, 시간이 유명한 얘기였어요.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는데 확실히 길고양이한테 겨울은 특히 영하 날씨 막 이렇게 떨어지면은 물도 얼고 식량도 얼고 이래서 굉장히 더 살기 힘든 계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하실 때도 그 막 마음이 막 동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딱 느껴져요. 물론 이제 맞아요. 실제 며칠 안 취재하실 하셨지만 여기 네. 15년 하신 분 계시는데 네. 며칠 안 하셨는데 네. 집을 지어주실 굉장히 정도면 네, 맞습니다. 떡이라고 하고요. 네, 이쪽인가요? 이제 유 대표님 여쭤볼 텐데 이게 남 기자는 이제 며칠 좀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갓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네. 끌어오는데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째 매일 매일의 삶 거의 길고양이들하고 이제 함께 하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처음에 하실 때랑 지금이랑 혹시 달라진 게 있나요? 1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사실 밥을 주는 행위가 뭐 초창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어떤 행위였는데 누가 이렇게 밥자리가 있으면 내가 여기다 나도 밥을 좀 갖다 놓을 수 있나? 이런 분들도 계셔요. 한 3, 4년 전쯤에 제가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제가 밥을 주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자꾸 뒤에서 이제 누군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셔야 되는데 왜 안 가시나.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차를 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소세지를 오히려 토핑을 얹어줬어요. 네, 그래서 갔던 이제 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지 마시고 이제 이런 사료를 주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좀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지금까지 아마 밥을 주시는 걸로 알고. 그 소시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 길고양이들을 항상 보면 드는 생각이 뭐 길고양이면 못 먹고 먹을 거에 항상 굶주려 있고 그래서 정말 막 삐쩍 말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항상 보면은 고양이들이 좀 퉁퉁하게 이렇게 살이 쪄 있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 특히 겨울에 더 그게 약간 반전이 네.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고 하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물을 못 마셔서 몸이 부은 건데 잘 먹고 살찐 줄 아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저희가 수의사분께 전화를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저 지금 전화 연결된 분이 김재영 고양이 수의사 협회장님이시거든요. 협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인사 같이 하시죠. 안녕하세요. 그 겨울에 특히 네, 살쪄 있는 고양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살이 찐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일단은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은 지방층을 좀 두텁게 하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그 상태 때문에 살이 찐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예. 아니면은 질병이 감염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 복막염이라든지 예.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병이 걸리게 되면 부종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뭐 굉장히 비만 형태의 어떤 살이 쪄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겨울에는 물 공급은 고양이들, 길냥이들의 건강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신장이 망가지거나 방광에 그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장님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네. 겨울철 고양이들한테 특히 유의해야 될 사항 말씀 부탁드릴게요. 길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날씨가 이제 겨울철에는 따뜻한 그 온기 있는 데를 찾아가는데 바로 시동이 꺼진 엔진룸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얘들이 이제 정신없이 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 만약에 자동차가 바로 출발하게 되면 그 애들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거나 화상을 입거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자동차가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그걸 당했던 운전자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는 굉장히 패닉 상태나 굉장히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모닝 노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도 딱 탔을 때 고양이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운전자분들이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게 타기 전에 이제 그 엔진룸을 이렇게 본네트 같은 데를 이제 두드린다든지 타이어 같은 데도 이렇게 발로 한두 번씩 차주시고 좌석에 탄 다음에도 이제 발을 몇 번 굴러 두시거나 이렇게 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들이 그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조금 확산되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감되는 말씀 고맙고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진짜로 고양이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많네요. 나올 때 못 나오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 밤새 울고 그래서 또 본네트를 열어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아닌 이런 고가 중간에 로드킬 같은 게 있을 때 왜 고양이들이 저기 죽어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체가 오는 있는 데도 없고 여긴 차밖에 안 다니는데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본네트 안에 들어갔던 고양이가 아침에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닝톡이나 이런 모닝 노크를 안 한 상태에서 차가 이제 운행 중에 왜 신호가 걸리면 차가 서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차가 속분하고 나와서 우리 옆에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이제 치이는 거구나. 사고를 당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길고양이를 이제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공존. 네,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고 따뜻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에피소드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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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